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집도 여자만 하나요? 여러분들은 추석에 어디 가시나요? 저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윷놀이도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제 미국인 친구는 저의 추석 일정을 듣더니 입이 떡 벌어져서 깜짝 놀랍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부분이 외국인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거였는데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도 이와 관련된 게시물을 본 적이 있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 한국 추석의 문화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공개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방문해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여대생 웬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을 게시합니다. 도대체 왜 작은 산에다가 다 같이 엎드리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함을 표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웬디가 말한 것은 바로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풀을 뽑고 음식을 준비한 뒤 조상님께 절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저거 한국의 무덤이라고 하는 거야. 돌아가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계셔 라고 친절히 설명해주는 외국인까지 등장하는데요.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해 보이는 풍경이지만 외국인들 눈에는 신기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설과 추석에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바치며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전통이 있죠. 아시아 문화권의 나라들에게선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전통의식이 생소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또 놀라는 부분은 제사 음식의 종류와 배열 방식입니다. 각 음식은 조상들이 선호했던 것들로 준비되며 이는 생선, 고기, 과일 그리고 전통 음료까지 다 일종의 규칙에 따라 놓게 되는데요. 생선의 머리 방향, 고기와 과일의 색상 배치 등 많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세밀한 음식 배치와 그 상징성이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얼마 전 성균관이 충격적인 제안을 한 게 온라인상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제사를 부담스러워하는 신세대 부부를 겨냥한 듯 준비하기 어려우면 부침개 등은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언급하는 등 시대가 변하면서 제사상도 변화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사실 요즘은 가치관이 많이 변하면서 과거와는 좀 달라진 면이 있긴 합니다. 우선 예전에는 5대 이상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주로 부모나 조부모 세대까지만 제사를 지내는 경향이 강하답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제사 음식 준비에 번거로움을 줄이고 가족 모임을 우선시하는 등 실용적인 접근을 하기도 했고요. 성묘와 벌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야 화장을 많이 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성묘와 벌초는 중요한 의식 중 하나입니다. 성묘와 벌초는 단순한 묘지 정리를 넘어 가족 간의 유대감과 조상을 기리는 깊은 존경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이유로 외국인 종갓집 며느리가 시댁 제사 문화에 충격받았다고 털어놓은 프로그램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MBN에서 방송됐던 한 프로그램에서 종갓집 제사를 언급하는 벨라루스 출신 며느리 알리오나가 자신이 받은 충격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날 알리오나는 시댁에서 육전을 부치고 송편도 빚으면서 제사 준비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러던 중 알리오나는 다른 집도 여자만 일하냐? 라고 시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사실 한국 며느리라면 조용히 일을 했을 텐데 역시 서양 여성이라 당찬 모습인데요. 시어머니는 그럼 남자들이 누가 하냐? 남자는 술상 받아서 마시는 일만 한다 라고 답변했고 알리오나는 황당함을 드러냈죠. 이후 알리오나는 스튜디오에서 시댁 제사 문화에 충격을 받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벨라루스의 경우 명절은 축제 분위기인데 한국은 여자만 일하고 힘들어하는 게 놀랐다는 설명인데요. 제사 문화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알리오나는 제사상에 남자만 절하고 여자는 제사 참가를 안 해서 울었다 라며 과거를 떠올렸답니다. 외국인이라면 충분히 기분 나쁘고 이해가 안 갈 문화이긴 한 것 같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상을 일본인 아내가 혼자 준비해줬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감동을 전한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거주 중인 한인 남성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본인 아내가 차린 제사상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진 한 장을 첨부합니다. 남성은 내일이 아버지 이주기인데 외출했다 돌아오니 아내가 제사상을 차려뒀다며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울컥했다고 자신의 사연을 전했는데요. 한국말도 못하는데 대체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검색해서 사진 보고 했다는 가슴 따뜻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너무 많이 감동해서
앞으로 아내에게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이 남성이 첨부한 사진을 살펴보면 간소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3열의 제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홍동 백서나 어동 육서 등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수저 손잡이 부분이 제주 쪽을 향해 있거나 하는 실수가 있지만 외국인으로서 최선을 다한 아내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진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누리꾼들은 아버지가 매우 흐뭇해하시겠다. 아버지가 며느리복 있으시다. 제사는 마음과 정성이면 된다. 있을 건 다 있다. 남편을 생각하는 아내의 마음이 느껴진다. 등의 반응을 남겼답니다. 일본에서도 조상을 기리는 문화는 있으나 한국의 유교식 제사 문화와는 많이 다릅니다. 불교 문화가 강한 일본에서는 절에 가거나 집에 스님을 모시고 하는 제사가 일반적인데요. 제1교포 3세 연예인 아유미도 지난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결혼 후 처음 접하는 한국식 제사 문화에 당황했던 경험을 밝히며 저는 일본에서 자라서 이런 문화를 전혀 모른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잘 모르면서도 남편을 위하는 일본인 아내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도 예쁘게만 느껴집니다. 외국인들이 놀라는 한국의 명절 문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외국인 친구들은 이모와 삼촌까지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다는 말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그 많은 음식은 누가 장만해? 라고 말하는 친구들부터 설거지는, 비용은 등등 대규모 모임이 이뤄진다는 것을 정말 신기해합니다. 사실 우리는 가족을 부를 때 식구라고 말하는 것처럼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서양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일은 있지만 직계뿐만 아니라 반계 가족들까지 모이는 것이 대단하다고 표현하죠. 3대, 4대에 걸쳐 여러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 명절을 기념하는 모습은 특히 서구권에서 드문 일이긴 합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가족 모임이 핵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한국에서는 더 큰 가족 단위가 모이는 경우가 많아 그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특히 대가족 문화가 약해진 현대 사회에서 더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대가족 모임을 볼 때마다 유대감이 깊어지는 것이 무척이나 부럽다고 합니다. 한 외국인 교환학생 친구는 자기가 못 본 지 20년이 지난 친척 언니가 길 가다가 자신을 알아보는데 모르는 사람이 말 거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걸 보면 말 다 했죠? 어찌 보면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멀리 살다 보니 얼굴 보기가 더 힘들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명절에 준비되는 음식의 종류와 양도 외국인들은 경이로움을 표합니다. 송편, 떡국, 각종 전, 나물 반찬 등 다양한 전통 음식들이 상에 올라가고 양도 엄청나거든요. 한국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데 특히 주부들이 하루 종일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명절이 얼마나 큰 행사인지 체감하게 되죠. 외국에서는 보통 몇 가지 음식만을 준비해 가족들과 함께 먹는 정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는 한국의 명절 문화는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휴에서 비롯된 문화들도 많죠.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점은 명절 동안 부모님, 조부모님을 포함한 어른들에게 절을 하며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세배의식입니다. 추석에야 진행하지 않지만 우리는 1월 1일 새해 첫날이나 설에 세배를 하면서 어른들에게 덕담을 듣고 세뱃돈을 받잖아요. 이 풍습이 외국인들에게 생소하게 느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신체적인 절이나 공손함을 표현하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한국의 세배와 같은 형식적인 존경 표현에 신기해하죠.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매번 학교에서 진행하는 절하는 법 강의를 듣고 용돈을 받을 때 이렇게 돈을 준다면 100번이고 하겠다고 말해서 박장대소가 터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럴 때는 살아계신 분에게는 한 번만 해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잊지 않고 말해주고 있고요. 이건 사실 어느 나라나 비슷할 것 같은데요. 명절마다 일어나는 대규모 이동도 외국인들이 놀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설날이나 추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대규모로 이동하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될 정도로 혼잡해지죠. 외국에서는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처럼 온 국민이 동시에 대규모로 이동하는 풍경은 흔치 않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와 KTX,
버스, 항공편 등 교통수단이 마비 상태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고 한국 명절의 대단한 사회적 규모를 실감하게 되고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놀라하는 한국의 명절 문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에겐 익숙하게 느껴지던 것도 바다 건너에서 온 사람들은 신기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재밌는데요. 전통은 좋은 거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점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에 변해야 하는 전통은 뭐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이번 추석에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